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31일입니다. 벌써 7월 달 마지막 날이네요. 장마 기간에 습기도 참 많았고, 중간에 보니까 또 가축들이 많이 그 열 때문에 이제 폐사가 되고, 하여간 고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갔던 우리 젊은이들이 또 동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또 금메달을 따고 해가지고 금메달이 벌써 5개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더 열심히 하면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태평양의 조선일보입니다. 김태웅이란 논설이 있었는데, 그날 문신들은 장군의 뺨을 때리고 수염을 불태웠다, 이런 이제 저를 아마 그 무신난의 그 전조사항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신난이 일어났었는데, 내용을 재밌게 좀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상황하고 견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고려는 거란이 세운 여와 3번 싸웠다. 그중 수도 개경이 불탔던 2차 여요 전쟁이 가장 큰 이익이었다. 절체절명에서 나라를 구한 장수가 양귀였다. 수많은 전공을 세운 뒤 나선 마지막 전투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선체로 전사했다. 그의 희생 덕에 고려는 기사회생했다. 여요 전쟁 이후 고려는 200년 넘는 장기 평화를 누렸다. 하지만 평화에는 기강이 허무는 독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 독이 가장 먼저 공격한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고려의 평화를 가져다준 군인이었다. 전몰장병과 그 유족을 숙모와 보인의 애로 대우하던 나라가 군인을 멸시하고 희롱하는 나라로 타락했다. 그러다가 맞은 것이 무신의 난이었다. 무신의 난으로 쫓겨난 의종은 놀기 좋아하는 왕이었다. 개경 주변 30곳에 놀이터를 짓고 싸울 일 없어진 장군들을 광대 노름에 동원했다. 나라 지키려고 연마한 무예를 한낱 왕과 문신의 볼거리로 삼았다. 놀이판의 최고 가치는 재미다. 대련을 하던 장군 하나가 밀리는 것을 본 어느 문신이 달려들어 뺨을 때리자 웃음과 박수가 터졌다. 그날 밤 문신의 난이 발발했다. 난리통에 죽은 문신 중에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도 있었다. 무신의 난 열애 전 정중부 장군의 수염에 재미로 불을 붙였던 자다. 장군들은 평화로운 고려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잃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나라 지키는 이들에 대한 존중을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휴전 70년의 평화가 군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를 만들었던가. 어제 아침 출근하다가 동네 내거리에서 최수근 해병 1주년을 맞아 민주당 쪽에서 내건 플랜카드를 봤다.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적혀있었다. 최 해병의 죽음은 안타까운 비극이다. 사고 책임자를 밝혀 엄중히 문책하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군인의 죽음에 관심을 가졌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민주당은 북한이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46용사의 46명 용사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 대해 북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 않았다. 천안함 폭침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국회에서 의결될 때 일부 의원은 반대하기까지 했다. 전직 대통령은 천안함 용사와 연평해전 전사장병을 그리는 서해 수요의 날 행사에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러니 민주당은 책임을 묻는 것도 선택적으로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서해 수요의 날은 제쳐놓고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던 인민군과 중공군 전몰자 일형 행사에 간이도 있다. 정말로 이랬나요? 이건 6.25 당시 누란에 이겨서 나라를 구한 다부동 전투는 우리 국군의 큰 자부심이다. 미군 장성들도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선엽 장군 생전에 그를 만날 때면 무릎 꿇어 존경을 표했다. 그런데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은 그 전투를 패전이라고 깎아내려 군의 명예에 상처를 냈다. 6.25 때 조국수 재단에 피를 뿌린 육군 사관학교를 향해선 나라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막말했다.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장군의 뺨을 때리고 수염에 불을 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욕을 강했다. 해까진 북한과 잘 지내겠다는 인사가 미국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다. 70년 유지된 우리 안보에 중대한 변화가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국회에선 군복 입은 장군들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한다. 일부에선 지난달 최상병 특검 청문회장에서 취역을 겪고도 감내한 장군들을 기계 없다고 나무란다. 그러나 군인의 기계와 용기는 적과 싸울 때 발휘하는 것이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국민이 지켜주지 않으면 군은 명예를 지킬 길이 없다. 명예를 잃은 군인에게 누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김태훈 그 논설위원 이분이 정말로 아주 좋은 글을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민주당 전 의원들 전체가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이건 지금 김태훈 논설위원이 써놓은 것처럼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서해 수요의 날은 제쳐놓고 우리에게 촛불을 겨눴던 인민군과 중공군 전몰자 일영 행사에 간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 이름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국군의 명예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시 상황이 되면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목숨을 걸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군대를 가지만은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이제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저는 이제 그 훈련소에서 불렀던 군가를 생각하면은 어쩔 때는 울컥하기도 하는데 그 참 사회생활 하다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어떤 갑자기 닥쳐오는 어떤 질서, 규율, 가끔씩은 너무 폭력 뭐 이런 것도 있죠. 훈련소에서. 그렇지만은 군과 하나로 그 훈련병들의 가슴속에 국가가 들어오고 충성이 들어오고 그러죠. 지금도 저는 좀 우울하고 좀 어쩔 때는 예전에 그 들었던 군가를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그러면서 한번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그 6.25 전쟁 때 그 상황을 그때 불렀는지 그때 설정을 하고 군가를 만드는지 모르는데 그때 그 군가를 부르면서 내지는 그때 그 군가서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우리 그때는 젊은 나이였죠.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전투에 임했을까? 지금처럼 참 장비도 뭐 신발 하나, 뭐 방한복, 그 다음에 장갑 이런 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와중에서 죽어갔던 또 상처를 입고 우리가 무서워했던 그 상위 군인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의 희생과 공헌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군에 적을 두고 있고 더구나 그걸 갖다가 단순한 건 아니죠. 숭고한 어떤 그 군역을 뭐 2년 요즘 몇 년입니까 이렇게 하고 마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업으로 삼고 평생을 거의 나라에 바치는 사람들 그 군 장성들을 갖다가 우리는 존경하고 그 명예를 지켜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최일선에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그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아주 우리 김태훈 논설위원님이 좋은 글을 올려놓았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전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군대도 갔다 오지 않는 사람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참 비열한 짓을 해가지고 군대를 안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히 여하튼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평생을 갖다가 군에 몸담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항상 존중하고 그 명예를 지켜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김태훈 논설위원님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